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상처장로 간호사 김하영입니다. 이번에는 당뇨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발 관리는 크게 세 가지로 압력 재분배, 오프로딩이라고 하는 것과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드레싱을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상처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프로딩은 말 그대로 압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데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거를 해줘야 하고 당뇨발을 신거나 맞춤 깔창을 적용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흔히 기부스라고 하는 캐스트 적용이 있습니다. 발 변형으로 인해서 압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되고 두꺼워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굳은 살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원래는 통증을 느껴야 하지만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짓물나는 상처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상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미리 굳은 살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굳은 살 제거 외에도 실제로 일상생활 하면서 눌리는 곳이 없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볼이 넓은 당뇨발 신발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당뇨발 신발을 따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는 운동화 브랜드 매장에서 신발을 구입을 할 때 발 길이가 넓은 게 아닌 발 볼 사이즈가 넓은 제품으로 따로 요청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볼 넓이는 B 혹은 D 사이즈인데 그보다 더 넓은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실제로 착용을 해보고 신발을 구입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절단술을 받거나 해서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맞춤 깔창을 제작해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뇨발이 있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슬리퍼 중에 하나인데 일반인들의 발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걸으면서 발에 부딪히면서 마찰이나 압력이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당뇨발 환자는 특히나 신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붕대를 감는 것을 풋볼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붕대를 적용을 함으로써 덜 걷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프로딩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실제로 붕대 감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의 수능도가 떨어지거나 붕대 감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정에서 구할 수 있는 수면 양말을 신도록 교육하는 것도 적절한 대처 방법이 되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오프로딩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기를 처방받을 수가 있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실제 의료기관을 내원을 해서 의료진에게 처방받는 게 필요합니다. 당뇨발 환자의 오프로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준 치료는 통기부스라고도 부르는 토탈 컨택 캐스트의 적용입니다. 딱딱한 재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프로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는 어느 일정한 지점에 집중되는 압력을 통기부스, 토탈 컨택 캐스트 전체적으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당뇨발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캐스트를 적용을 하고 자주 드레싱을 못하더라도 압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상처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토탈 컨택 캐스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기부스라고 부르는 숀렉 스플린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고 환자가 숀렉 스플린트 치료를 잘 따라온다면 필요에 따라서 탈부착이 가능한 반기부스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뇨발에 상처가 실제로 있을 때 어떻게 드레싱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나 주변 피부 상태, 감염 여부에 따라서 소독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상처 소독은 진료받는 병원 의료진의 치료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소독 물품을 준비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드레싱 재료, 멸균 장갑, 일회용 드레싱 세트, 멸균 생리식염수, 멸균 거즈를 준비합니다. 일회용 드레싱 세트 대신 끓는 물에 소독이 가능한 의료용 드레싱 포셉도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소독 물품은 사용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독하는 과정 중에는 드레싱 물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처 소독을 위해 먼저 손을 씻습니다. 드레싱 세트를 개봉해서 멸균 거즈를 넣고 멸균 생리식염수를 부어 놓습니다.
드레싱 세트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상처 부위에 직접 부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처 주변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전에 붙어있던 드레싱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멸균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상처 부위를 소독합니다. 상처 부위 소독 후에 상처 주변 피부도 닦아줍니다. 의료진의 지침에 따라 클렌저를 사용해서 상처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거품 형태의 클렌저를 상처 위에 뿌리고 물로 씻거나 거즈로 닦아냅니다. 처방받은 드레싱 재료를 상처 부위에 붙여 고정해 줍니다. 드레싱 교체 간격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발을 관찰하면서 갈라진 곳은 없는지, 물집이나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거울을 이용해 관찰합니다. 발이 차갑지는 않은지 손등으로 만져서 온도를 체크해 줍니다.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매일 발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씻어도 되는지 의료진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각질이 일어나고 발이 건조해지는 경우 보습 로션을 수시로 발라줍니다. 단,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상처가 있는 경우는 소독이 끝난 뒤에 로션을 적용합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 안을 살펴봐서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내에서도 맨발로 걷는 것을 피하고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발톱은 발끝 모양에 맞춰 반듯하게 잘라야 하며 발톱이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네일 파일을 이용하여 갈아내야 합니다. 집에서 여러 사람이 쓰는 발톱깎이를 사용하여 깎다가 상처가 생겼을 때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물품을 준비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 당뇨발 클리닉 외래에 내원해서 상처 간호사에게 관리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모임 간호학 연구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 게시,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